네, 반갑습니다. 야, 인터뷰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는 처음이고 네. 인터뷰 한 지도 오래됐지요. 횟수로 2년은 넘은 것 같은데. 거제도 새벽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네, 거제도 지금 정말 박빙이어서 예. 그래도 한 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밤늦게 갔다 새벽에 들렀다 왔습니다. 요 앞에 그 대표님이 영입한 세 분 왜 그렇게 검지로 가신 분만 모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아픈 손가락만 모셨어요. 네, 정말 볼 때마다 미안합니다. 근데 거기를 양지로 만들어야죠. 역량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시니까 실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근 일정 보니까 어마어마하시던데 야 목숨을 걸었구나 싶던데 맞습니다. 사실 이 총선에 이재명의 목숨 달린 거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숨이 달렸습니다. 달렸죠. 정치적인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도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 얘기 하시니까 목은 어떠세요? 목? 뭐 고개를 돌리면 아직도 이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찌릿찌릿하죠. 아 그래요? 네, 그때마다. 그거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이, 좀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살짝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지금 이 가로로 난 상처가 오. 이건 수술 자국이고 이게 이제 칼 자국입니다. 십자가가 생겼어요. 그 피습 순간의 영상 나중에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두 번 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끔 일부러 봐요. 네. 왜냐면 저는 처음에 맞았을 때 퍽 소리 나서 주먹으로 목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찔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상징하는 적나라한 장면이라 저는 가끔 보는데 근데 사실 그 장면 보고 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늘이 푸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실제로? 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걸 잡고 있는데 이제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찔렸구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게 눌러라 지혈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러고 있으면서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기령 후보가 사고 얼마 후에 제가 안기령 후보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한민수 대변인하고 통화하다가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둘이 통화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병원 도착해서 이거는 제가 김지호 실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것도 공개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부산병원에 도착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없을 때 김지호 실장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아내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뭘 전해달라고 하는지는 김지호 실장이 말을 안 해주던데 문 대통령에게도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총선 이기면 다시 모시고 듣기로 하죠. 이기면 꼭 이겨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때 생각하시긴 하셨네 진짜. 저는 사실 그 일종 예감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 그런 상상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목이 질리는 느낌, 이런 그래요? 습격당하는 왠지는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가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워서.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생각하셨을 거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제 아내였죠.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온갖 회술대를 당하고. 근데 제가 그 후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제 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확실히 심리적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게 이 국가 수반의 제일 큰 역할이거든요. 원래 이해관계를 두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네. 갈등 갈등을 조절하고 조절하고 통합하고. 근데 대통령이 갈등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갈등을 부추기죠. 원래 상전이 헛기침하면 아래는 몸살이 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국가를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간 결과다. 앞으로 더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한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심리적 배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가 정부가 한 행태가 그렇죠. 물 청소하는 장면. 정말 그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개인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성적이어야 될 국가가 흔적을 지우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예. 배현진 후보가 그 폭행당했을 때 예. 폴리스 라인 치고 뭐 현장 당연한 보존하고 과학 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실제로 칼로 목을 찔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현장을 즉각 그 혈흔을 지우는 1mm 차이로 살았다고 하는데. 1mm 차이죠. 예. 의사들도 아슬아슬했다고 천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국가의 행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죠. 근데 저쪽에서도 징글징글 할 것 같아요. 아, 이재명 정말 안 죽는다. 운명인가 보다 합니다. 검찰이 몇 년간 털고 수사권 압수수색하고 주변 싹 잡아가고 구속영장 치고 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목에 칼이 찔리고 지금도 털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운명이거니 하지요. 어쩌다 이 길로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말 나온 김에 네. 그 탈당한 분들도 굉장히 고달프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네. 여론조사 보면 대부분 한 자리 숫자거든요. 뭐 예측됐던 일이죠. 왜 이렇게 한 자리 수라고 보십니까, 다들? 제가 여의도에 가서 느낀 것인데 정말로 그게 절감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정치인들은 점점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권력이 주어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치 국사를 다 전단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내가 위대한 존재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고 국민들이 막 지지를 하면 이게 나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개인으로 나서면 크게 지지받지 못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권 의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투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를 숭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가끔씩 내가 위대한 존재인가 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사설을 했지 뭐. 뭐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국민들은 사실 그걸 도구로 쓰는 것이거든요. 주권 의지에 벗어난다 싶으면 버리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척하는 것을 국민들은 즉각 간파합니다. 저는 결과는 이미 예측됐던 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자기 객관화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잘 안 돼요. 네. 저도 가끔씩 빠지려고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는 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란 대의 국민들의 뜻에 개인 하소연이나 작은 명분들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은 그걸 다 알아보죠.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동지의 칼도 등에 맞아보고 목에 진짜 칼도 맞아보고 검찰의 칼날도 계속 맞아왔는데 다 뽑고 결국 이재명 이름으로 공천장에 나갔어요. 네, 네, 정말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년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어요. 자, 최근 이슈 몇 가지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세종과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공천 취소하셨어요. 예, 당대표 결정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역구 한석 포기한 셈인데 꼭 그래야 했습니까? 정말 아깝지요. 이제 한석으로 국회 우열이 결판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벌어지죠. 한석 때문에. 한석 때문에 그런데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당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 사실 국민들이 고통받는 부동산 투기 정말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속된 일도 있지만 그런 거 저지고 운동하다가. 근데 국민들께서 느끼는 실망감, 더구나 당에 대한 기만행위, 이게 결국은 더 큰 손실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한석을 포기하면 실제로는 두석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석을 잃고 저쪽은 한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돼서 치명적이긴 한데 이것조차도 저는 국민들께서 그 이상을 보상해 줄 거라고 믿었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버리는 게 더 많은 걸 얻는 거다 그렇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딱 후보 2명 남았거든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 남았는데 저희 잠시 전에 김종민 후보도 연결했습니다만 개혁적 무소속이라는 한 명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는 또 아주 깔끔해 보니까 후보가 네, 예, 무소속이라도 몇 분 있게 마련인데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고요.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점은 명확한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결국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게 될 거고. 김종민 후보가 이 바뀐 국면에서 본인이 메시지를 계속 내야죠. 저는 결국 김종민 후보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을 등록일 마지막 날 전략 공천됐는데 우리 정당사 최초입니다. 그러게요. 참. 등록일 마지막 날 공천된 게 한민수 전 대변인 후보가 또 친명이라고 또 바로 비판하던데. 이거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물론 공천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원래 정봉주 후보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 경선은 원래 순리대로 하면 한민수 후보를 경선 후보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민수 후보는 친명이 아니고 친당 인사죠. 아 그렇죠. 네, 이분은 그 한참 전에 당직자 생활하셨죠. 당직자로 영입된 사람이에요. 예. 그 제가 영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당 일을 열심히 한 거죠. 당의 대변인 일을. 당연히 안기령, 한민수 두 사람은 당직자 몫으로 공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못하게 됐어요. 당연히 기회가 오면 한민수 후보를 최소한 경선 대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역차별 당했죠. 친명 또 꽂는다, 뭐 친명한테 기회 줬다 이런 소리 할까봐 사실은 배제된 겁니다. 오히려 역차별 당했고요. 사실 저 때문에 역차별 받아서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뭐 안민석 의원이나 어쩌면 변재일 의원도 뭐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우리 국민 여망에 맞추려다 보니까 저하고 가깝다는 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기회가 계속 역차별 당해서 뺏기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달리 방법이 준비된 사람이 정말 우리 서류가 총수님 말씀대로 서류 준비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새로운 인물로 서류 준비된 사람이 하루 만에. 그분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분이 그러니까 본인의 준비성이 본인을 살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준비된 후보 맞습니다. 역시 그 점에서. 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정치에는 운명적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자, 제가 한민수 후보한테 엄청난 빚을 사실 지고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있었는데 한민수 잘못한 후보한테 빚을 것도 없이 갚으면 친명 평가를 받을까봐 공천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까봐 불이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꼭 당선시켜 주시면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요. 네, 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틀어주세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요? 정말 단순하네요. 제가 우리 이분 그 말씀이라는 거 잘 안 보거든요. 왜요? 재밌는데. 유세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데 또. 한번 보긴 봤습니다. 그거 답변하시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동할 때 차에서 보세요. 네. 머리 식히기 좋아요. 얼마나 재밌는데. 네, 네, 좀 그렇긴 하네요. 자,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네.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저 질문을 기자한테 현장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한테 들었던 얘기기도 해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싶었는데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양강에 예. 소양 호수에 돌 하나 던졌더니 야, 그 수위가 올라가서 댐 넘칠지도 몰라 이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 불법 관건 선거를 하고 있는데 1,000조 넘었어요. 1,000조 넘었어요. 예. 그 1,000조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13조 원 가지고 물가 걱정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데 도움되는 걸 안 하겠다. 이거 황당한 얘기죠. 물론 한강에 또 소양호에 돌을 던지면 수위가 올라가겠죠 이론적으로. 예. 그러나 사실 우리 서민들이 겪는 지금 소득 감소 때문에 겪는 고통이나 또 지역 화폐를 지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나 또는 돈이 순환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재정 수입이나 이런 복합적인 걸 생각하면 저 부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아주 미세하죠. 얻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게 코로나 때 이미 증명된 것이잖아요. 그때 경기 활성화됐잖아요. 6개월 정도. 물론 물가가 약간 올랐죠. 그때 소고기 값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얻는 효과들이 훨씬 컸던 거죠. 모든 효과가 100% 좋기만 한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부작용과 작용, 선순환 효과 이런 것들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효과가 나면 하는 거죠. 네. 결국 하기 싫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조 원은 되고 15조 원은 13조는 안 된다. 1,000조 원 내고 또 물가 잡겠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본인은 또. 그러면서 물가 잡겠다고 뭐 1,500억 쏜다고 그랬던가? 1,500억으로 물가가 잡힙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있는데 오신 김에. 저희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1,500억의 물가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책임감 있는 세력입니다. 네. 자기들이 투입하는 돈은 괜찮고 예. 네. 이재명 대표가 하는 돈. 사실 저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 더 웃기는 게 네. 정말 이 정부 정말로 웃기는데요. 정말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들고 있어요. 그 누구죠? 어떤 그 후보 한 분이 네. 대통령이 파한다는 얘기한 게 아니고 파 한 뿌리 얘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이수정 후보요. 예. 그걸 왜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좀 더 세심히 살피겠다 이게 태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리 없어. 그 파 한 뿌리 얘기한 거야. 이러면서 국민들을 이중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저는 산삼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국민들이 이중으로 기만하는 거고 정말 염장 지르는 것이거든요. 그 아픈 데다가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조롱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나온 김에 한 위원장이 주말 유세를 취소했어요. 주말 유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갑자기 의사정원 문제, 네. 의료 대란 해결사로 나섰는데 한 달 전쯤에 이런 기획이 있을지 모른다. 미리 말을 해두셨더라고요. 사실은 이 현재 정부 여당이 매우 투명해요.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저거는 이미 찌라시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다 예측한 거죠. 네. 원래 의사 정원은 10년간 500명, 400명 정도 증원하면 적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현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2,000명을 증원을 하면 한 번에. 학교가 어떻게 수용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저게 이게 막 세게 해가지고 반발을 확 키운 다음에 네. 이걸 확 제압을 하고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6.29 선언처럼 이렇게 확 해결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다 예측할 수 있죠. 대표님이 김을 너무 일찍 많이 빼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마라. 국민들이 고통받는다. 그렇죠. 환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환자들이 무슨 죄며 사실은 의사들도 뭔 죄냐. 의사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 정책 때문에 사실은 의사 집단도 비난받는 것인데 적정하게 대화해서 적정한 규모를 대화를 통해서 증원하면 되거든요. 또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보도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진지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니까 의사 집단도 피해, 국민도 피해. 그다음에 쉽게 이게 정략적으로 활용이 되면 정치적 혼란이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하면
국정을 장난하듯이 의대 증원 문제 정말 문제입니다. 증원 문제를 선거 전략으로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죠. 지금도 정말 대화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고 또 의사들도 화나겠지만 국민의 생명, 환자들의 건강 이런 거 생각해서 좀 과잉 행동 좀 자중하시고요. 정부도 진지하게 나서야 됩니다. 장관, 차관 또 총리는 다 어디 가고 그걸 왜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그 일을 맡깁니까?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뜬금없잖아요. 뜬금없죠. 이게 투명해요. 그렇게 될 거라고들 말했는데도 그렇게 한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사진이라도 보여야 할 만큼 판세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럴수록 사실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또 국민의 생명 안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의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래서 화난 겁니다, 국민들이. 그 판세 얘기 나와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판세를 어렵다고 판단한 게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대표님 주말에 보니까 강남까지 가셨던데 강남에서 이번에 민주당 당선자 나옵니까? 쉽지 않다고 보지요.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우리 판세는 오히려 저희도 지금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주로 써왔던 작전이 선거 막판에 가서 엄살 작전, 막 큰절하고 그렇죠. 살려주세요. 이래서 결집을 노리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의 운명이 달렸지 않습니까? 최근 여론조사가 나쁘지 않은데 좋아지기는 하는 것 같지만 언제 획 돌아설지도 모르고 그것도 그렇고 지지층을 이완시킬까 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한석 또는 국회에 과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이런 정말 나라가 망쪽이 들 정도로 엉망이 됐는데 이게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일당이 되거나 또는 혹시라도 저들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2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외교, 민생, 경제, 민주주의 하나도 정상이 아니고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법권까지 좌지우지하거나 국회에서 저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석이 정말 아쉬운 상태고 한 표가 정말 아쉬운 상태라 대표님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대표님 개인의 운명과 당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다 지금 싱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운명의 선상에 놓여 있어서 정말 한 표, 정말로 한석 소중하게 여기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시네. 네, 입 터져서 목도 다 쉬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내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다. 내 한 표에 나의 운명, 나라의 운명,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통째 달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판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일단 서울, 경기 지난 총선 대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총선은 역사상 없었던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던 선거인데 당연히 그것보다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렵고 또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선거가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려운 것도 있고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의외로 또 괜찮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물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많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물로. 그게 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이 이제 사실은 정당이 많아지기도 했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분은 좀 자세히 봐야 되나 싶은 그런 동기부여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정당 지지율은 뭐 15%씩 밀리면서도 인물까지 넣어서 하니까 10% 이상씩 앞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죠. 보겠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원래. 어느 당 소속이면 무조건 찍는다. 이게 많이 희석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역 교체율이 사상 최대 아닙니까? 네. 40%를 넘게
바꿨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말들이 많았고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번 선거 끝났다라는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졌죠. 저도 사실은 엄청 불안했어요. 그래서 공관위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점들 때문에 더 세게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 사실은 정도도 야 이거 역대급이다 했는데 더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못한 측면이 좀 있죠. 한 5% 부족합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엄청 많이 갔는데 이번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결론은 당원들의 공천 혁명이 있었죠. 있었죠. 당원과 국민들에 의한 당이 한 거는 경선의 기회를 많이 확보한 것에 불구하고 그 경선에 우리 권리당원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로 압도적으로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큼 기대 이상의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 지역은 절대 안 돼. 전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이 저 지역에서 저 의원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여의도 문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전혀 저는 예상하지 못한 경선 결과가 많습니다. 많았죠. 제가 그래서 현역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통과한 분들 포함하여 간담이 선을 했다고. 예. 옆에 지켜보는 저도 그랬습니다. 야, 내 운명도 내게 아니구나. 이번에 예, 당원들 손에 전적으로 있구나. 당원과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랬을 건데요. 저희가 현역 의원 중에 이번에 교체된 분이 69분이세요. 엄청나죠. 69명. 근데 그 중에 41명이 경선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인위로 잘라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7명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교체한 경우가. 쉽게 말해 공천에서 배제한 경우가. 안민석 의원 같이. 네, 안타깝죠. 오히려 친명이라서. 친명이라서 변재일 의원님도 예. 그러시고 어쨌든 그런 분들 포함해서 7분에 불과하고요. 전원 41명이 경선에서 바뀌었고 또 탈당하신 분 대부분이 경선하면 질 것 같은 분들이 탈당한 실제 거거든요. 그랬죠. 예. 뭐 보시면 압니다. 그분들까지 하면 당원들의 손으로 교체된 경우가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우리 민주당의 변화의 의지,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인물 교체, 신진 기회들에게 기회를 주는 민주당의 의지를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상을 줄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영선 후보를 배제한 것도 저는 그런 믿음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제가 정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2월 달에. 2월 달에는 그런 기사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로지 저희만 구도는 변한 적이 없다고 홀로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총수님한테 전화 드리면서도 진짜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딱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구도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사방팔방에서 그렇습니다. 흔들리니까 진짜로 변한 적이 그런가? 없냐고. 아니 뭐 심지어 대표님 네. 비싼 게 자,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암고 같아요. 어디 가면 저한테 비싼 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 얘기해 주죠. 어쨌든 저희 조사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뭐 당시 아주 짧은 시간 전이긴 하지만 공천 배제되면 반명이고 비명이고 그랬죠. 공천하면 친명됐다가 다시 재심해서 또 바뀌면은 또 뭐 반명됐다가 언론들이 그러니까요. 황당한 경우였는데 하여튼 결국 결론은 국민들께서 새로운 인물들 변화의 정말 몸부림이죠. 그걸 받아 수용해 주실 거다, 보상해 주실 거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말 공짜가 없다고 저는 그 기간 동안 느낀 게 그 고통을 지불하고 났더니 네,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그 당원들의 효용감, 맞습니다. 엄청난 효용감으로 투표하고 싶어해요 다들. 맞습니다. 최근에 그 분위기 올라와서 지지율 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그 힘이 밑바탕으로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예. 제가 다니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당원입니다 이런 분 많으세요. 신이 난 거죠. 네, 그냥 저 당원입니다 아니고 당원입니다 이러시는 분. 신이 난 거죠. 네. 그 부울경도 최근에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부산 특히. 아주 이게 바닥 정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데서 변화들이 있긴 합니다. 변화들이 제가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뭐 손님들이 이렇게 환호해 주는 것도 있지만 주방에 이런데 조용히 계시면서 이러는 분들 많으세요. 네, 표현하지 않던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뭔가 변화가 있긴 있구나. 또 자신감을 많이 찾았다라는 측면도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절박하시구나. 절박하죠. 저 붙잡고 우시는 분도 많으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정말 못 살겠어요. 꼭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분 하고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뭐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건 뭐 그 장면은 워낙 충격적이었으니까. 요즘 혹시 맞아요. 대중들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또 요즘은 이제 막 너무 반갑다고 막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움찔움찔하죠. 네네. 나는 못하겠어 저거. 나는 절대 못하겠어 그거. 저는 그러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저는 본인 운명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이고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 같은 느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나 솔직히 야습이나 기습 이런 거 피할 수가 없다. 그걸 피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다. 장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어쩌다 이래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숨 걱정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황당무계하긴 한데 내 인생 어떡하다 여기까지 왔나. 네, 그게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야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운명을 정말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온 가족 끌어안고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생각하면 눈물 나죠. 그게 이제 거기에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분이 있고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님 여러 번 만났는데 대표님은 진짜로 감정이입이 일어나시더라고. 그럴 때. 실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누가 죽고 싶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실 때는 진짜 감정이입이 돼서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은 또 과거와는 또 달라요. 정말로 운명이 달린 순간이어서요. 좀 전에 울컥하셨죠? 아니 지금 사실 지금도 그런데 네. 아니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국민들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저는 정말 뭔가를 세상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암울한 미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전세 사기 당하니까 온 재산 날리고 나 평생 이 돈 못 벌고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벌어도 내가 이 월세 이자 낼 능력이 안 돼. 내 인생은 뭐지? 내 새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냥 끌어안고 정말 죽잖아요. 돈 몇십만 원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까 저런 사람들이 압니까? 근데 저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권력력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충격적이었던 게 그 알량한 권력 누려보겠다고 지 영화 누려보겠다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호사스럽게 살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뭡니까? 평생 장애인 돼서 사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런 상황 같아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네. 예, 그게 또 본인의 임무로 받아들이신 것도 운명이고 네. 예,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래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으니 그런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참 힘들겠다고 저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야 그래도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래도 뭐 언제든지 때려치워도 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선택의 여지 없이 고통 속에서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입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대표님을 오래 봐와서 입에 바른 소리였으면 바로
쫑크를 줬을 텐데 제가 그만할 때 진심인 걸 아니까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 최근의 현상 중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하객진 총사령관은 이재명 대표라고 했어요. 우군은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군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투표장으로 오게 만들어서 민주당 지역구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비례는 명확히 경쟁 구도가 또 맞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직접 지지호선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거법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에요. 필요하죠. 필요하고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다만 또 한편으로 경쟁 구도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군이 많은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또 필요하고요. 아군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주권 행사를 하시도록 부탁드리죠. 국민들은 다 판단할 역량이 되십니다. 뭐 선거 결과를 보면 항상 네. 야 기가 막힌 선거 결과다 이런 경우가 많죠. 역시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선거 국면에서 이 한 개인의 판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을 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요. 전 집단 지성의 작동 결과라고 봅니다. 개미들도 집단 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인간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동시에 똑같은 결론이 나지? 어떻게 상이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결국 이 집단 지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정치인들은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밖에 없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국민은 1억 개의 눈,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하나의 집단 지성체다. 그걸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뚜렷할 때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읽어내면서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못 읽고 자기 사연과 자기 명분에 네. 눈이 어두워지면 당 밖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이렇게 넓게 보다가요. 네. 점점 이렇게 됩니다. 여의도 가신 분들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 안 빠져야 되는데. 자, 이종섭 대사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네. 핫한데 총선 이후에 이거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계획입니까? 이종섭 사건은 사실 이종섭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그죠?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헌정문란 행위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을 범죄에 활용한 겁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저는 여기에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이 실제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상병의 사망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하나의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계속 낳는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하나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가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어서 저희가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되지만 이종섭 장관 사태는 또 다른 중대범죄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별건의 특검도 해야 되고 이종섭 특검을 따로 네,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특검을 동시에 해야 되고 거기 더해서 최상병 사건의 국정조사도 반드시 해야 된다. 처리 가능하다면 이번 국회에서도 해야 되겠고 이번 총선 전에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총선 전에 그들이 협력할 리가 없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 2번 불출석했다고 난리던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저도 재판은 또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방송이나 뭐 출장이나 혹은 뭐 판사 휴가나 그런
사적인 사유로도 재판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됐거든요. 제 경험으로 들었고. 그렇습니다. 뭐 사정이 있으면 다 연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총선이라는 공적 사정이 있는데 이게 조정이 안 돼요? 이 사건은 더더욱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증인신문 유동규 신문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신문이 있었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 신문은 다 끝났고 이제는 정진상 측의 반대 신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저는 가서 가만히 남 증인 신문하는 거 그냥 구경하는 입장이죠. 예. 이럴 경우는 불리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없는 데서 재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가 없더라도 재판이 전혀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하더라도 이 정도 총선이라는 국가지 대사 정도 있으면은 연기하잖아요. 얼마든지. 연기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다른 재판부들은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건 다 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걸 검찰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거 국면에서 대표님이 재판장에 나가는 걸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것보다는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 같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겠네요. 권투하는데 이제 한 손 묶어놓고 하면 네. 그 이기기 쉽지 않습니까? 요새 못 나가게. 발도 묶어놓고 그걸 때리면 재밌겠죠. 저는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검찰 국가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출석했다고 계속 언론 네, 플레이를 언론 하고. 플레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의 손발을 묶어서 법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 시간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과 지지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도 드리는 거죠.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가신다면서요? 재판 갈 건데요. 아쉬워서 그 사이 시간 텀이 잠깐 있어요. 그 텀에 제가 서대문갑 아 여기 근처에서? 네, 요 근처에 서대문갑 우리 김동완 후보 지원 유세를 좀 할 생각입니다. 아니, 재판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최초의 야당 대표인 것 같은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재판 일정을 잡아서 반드시 나와라. 그러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야 하여간 기구한 인생이에요. 네, 저는 정말 검찰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국가기관이잖아요.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28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 신기록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저에 대한 관심이기보다는 아마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겠죠. 걱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걱정과 신이 동시에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개항 어떻게 합니까? 개항 선거고 본인 선거고 가셔야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귀가할 시간이나 아, 밤에 가서 아침에 하십니까? 밤에도 하고요. 새벽에? 네, 틈을 최대한 내서 하고 제가 개항에 이제 저도 어쨌든 명함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저를 붙잡고 그러세요. 여기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 분들 많으세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도 선거 구호가 개항구 선거 구호가 개항이 대한민국이다. 예, 이게 이번에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 개항구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그런 말씀 아주 진지하게 하세요. 개항 자랑스럽다. 이제 개항이 정치 1번지가 됐다. 그래서 다음 바라는 건 개항의 경제 1번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항 테크노밸리 있어요. 이제 그거 잘 우리 판교처럼 만들겠다.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본인 선거운동도 하시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항 주민들께서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산다. 그래서 전국 선거 열심히 다니고 또 제 아내도 열심히 요새 다니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많이 했네 오늘. 그렇군요.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는데 저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드릴 말씀이 많아서 자꾸 길어졌군요. 선거 이제 총선이 이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길게 오늘 못다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네. 부인한테 무슨 얘기 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하긴 할 테지만 오늘 가시기 전에 그런 결과가 만약에 나왔어요. 한 석이라도 더 많고 네. 그래서 다수 의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정국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구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게 지금은 생존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분수령을 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저는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얼마나 잘 살던 나라입니까? 잘 살던 나라.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브라질은 요새 조금 복구하는 것 같아요.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네. 추락해버리잖아요. 그 사법 독재, 네. 이 검찰 독재 때문에 그러다 다시 룰라가 복귀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인데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퇴행하지 않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 살아남기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살아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지는 살아남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이 있으실 텐데 말은 안 하시네. 네. 그 얘기는 그러면 선거 다음에 끝나고 한번 하겠습니다. 끝나고 모시고 자 정말 한 표 한석이 아쉬운 정말 절박하게 우리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태도나 자세가 다릅니다. 국민이 엄하게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하고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방치하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에 그 한 표에 우리 국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포기하는 거, 방관하는 거는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 분이 3표씩 책임지셔서 국가가 또 정치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 희망 있는 나라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선거 끝나고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서대문 갑을 들어서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